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북 문경에서요, 이 화재가 나가지고 아주 훌륭한 소방관 2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각별한 이 계급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훈장도 추수하기로 그렇게 지금 소방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통령도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문경 현장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가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또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차이는 뭐냐? 외형적으로 달려가는 건 똑같은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죠. 자, 우리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그 현장 방문이 되겠고, 이재명이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죽음을 이 정치로 이용하려는 그런 심성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비대위에서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첫째요, 이재명이 이거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공천 못 받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수십 가지의 죄를 짓고 선거에 출마하고 공당의 대표라는 사례, 뭐 죄는 여러 사람들이 지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온몸이 전부 죄로 딱 꽉 차 있는 인간은 생전 처음 본다. 매우 이례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셀프 인상했잖아요. 내년에 국회의원들 연봉을 한 1.7%든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국회의원들 먹고 돌면서 봉급은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고 최고 높은 수준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요것 중에 하나, 자, 중의 수준, 중간 수준의 봉급만 받자. 이런 폭탄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받을 리가 없죠. 예,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정치 공약 개혁과 그 다음에 정치 개혁하고 이런 안하고 보면은요, 상당히 현실적인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건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급소를 딱딱 잘 찍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유승희 현 의원이요, 삼선 의원이에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 이 유승희 의원이 전격적으로 오늘 탈당 회견을 하고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새로운 미래 이쪽으로 합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짤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야, 이거 너무나 정말 아쉬운, 정말 안타까운 이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화재도 안타깝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아주 유능한 소방관 2명이 그야말로 귀한 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한 그 조의를 표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말이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금 이제 화재 이 뭐라고 그럴까요? 특히 이제 소방관들 2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요 아픔을 지금 표현한다. 그래서 이 화재 현장, 문경에서 육가공 제품 공장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밤중에 발생해가지고요,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경 소방관 순직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본래 오늘요, 이 부산 지금 시장이죠, 박현준 시장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한 일정들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운명을 달리한 이 2명은 지나 바로 들어갔다가 이 통신이 끊기면서 두절이 돼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구조를 바로 못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면이 이제 이 소방교가 있고 소방사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방교는 김수강 소방교가 되었고 소방교 28입니다. 그리고 박수훈 소방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소방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김수강 소방교의 경우에는요,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임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서 구조대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박수훈 소방사 36살인데요.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했네요. 자,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지금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구하는 일에. 이래서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방관 일에 굉장한 이 충실성을 보여왔던 소방관인데 운명을 달리했네요. 그리고 이분도요, 2022년도에 구조분야 경쟁 채용 시험에 지원해서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분은요, 작년 7월 달에 그야말로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 이제 집중호우로 발생한 문경 예천 이 실종자 찾기에도 참여해서 66일간이나 수색 활동을 벌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신망을 받는
아주 훌륭한 이 공직자 소방관인데 정말 세상을 떠났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오늘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 김승환 소방교하고 박수환 소방사 순직에 대해서는요,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고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목을 빈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경북 소방본부는요,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국립현충원 안장 그리고 1계급 특진, 그 다음에 옥조 근정 훈장 추서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연결식은 문경 실내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으로 지금 달려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제 비대위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이재명, 이거는 공천받지 못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이재명의 역사 왜곡, 역사 이 수정주의,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 6.25 전쟁과 관련된 왜곡,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말이죠,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 교사, 대장동 토착 비리, 백현동 토착 비리, 그리고 성남FC 뇌물, 그리고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이런 위반 사실, 범죄 행위들, 각각의 비율을 저지른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 존재하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딱 한 사람, 이재명이 혼자서 했다는데 지금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적격이라고 판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천을 누가 하는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자명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수종주의 역사관 그리고 6.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 난 거라는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의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문서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이 김일성이가 계획해서 벌인 이런 전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미국 문서가 아니라 소련 문서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거, 이것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 반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직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오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봉급이 너무 많다. 왜냐면요, 저 국회의원들은 이제 차관급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차관급보다 한 2천만 원을 더 받아요. 차관급들이 제 기억에 한 1억 4, 5천 받는 걸로 최근 자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억 6천, 1, 2천을 더 받아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거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좀 내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예전부터 해온 것이니 여야 진영을 넘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자, 그러면서요, 다만 요것은 이제 정치개혁은 공론화 시켜가지고 당 내부적으로 딱 결정을 한 거지만은, 아직까지 국회의원 봉급을 중위소득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내리자는 것은 아직 당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 헌신과 봉사, 이거를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에는 상징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김기현 때 약속한 게 대학생들한테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이 지원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아침밥 1,000원 지원 사업을 2,000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입장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권 개편 공약 추진을 위해서 특위를 설치했는데, 이 특위 위원장에 배준현 전략기획부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비대위에서 지금 이제 김경률이가 새로운 입장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자기가 얘기하는 이런 거 고소고발을 못하느냐. 그래서 제발 나를 좀 고소를 좀 해달라. 이건 뭐냐? 정대협, 이거 누가 해왔어요? 정대협을 윤명이가 해왔잖아요. 정대협 보조금,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재단 건축비 이 두 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부디 나를 좀 고소를 해달라. 왜 고소 못하냐?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김경률을 내가 비대위원으로 모셔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아주 뭐 참 설득력 있는 오래간만에 김경률이가 좀 제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경률이가 뭐라고 오늘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 사퇴 압력을 당내로부터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언제 자기가 이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갖고 보조금 이 비리 의혹 사례를 하나 더 말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대협 국가보존금 5억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 원을 내겠다고 윤미향이가 밝혔는데 통장 보면 국가가 주는 5억 원은 들어와 있는데 자부담 19억 원은 도대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부담 19억 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 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건 검찰서에서 기소된 바가 없더라. 우리가 윤미향, 이재명 수사가 부실하다고 욕먹을지언정 그때 당시 언론 환경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노무현 시민센터하고 노무현 재단 기념관이 하나는 시민센터는 종로에 있고 기념관은 이제 봉화마을 두 군데 있는데 서울은 이 건축비가 평당 2,100만 원, 김해는 1,660만 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시민센터가 있는 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인테리어하고 여러 부대 시설을 다 포함하는 평당 가격이 500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비가 좀 올라갔고 평당 700만 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2,100만 원이 나오는지 정말 평당 건축비가 그러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한 700이라고 해도 3배. 그렇죠. 500만 원 기준하면 4배가 더 들어간 거예요. 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노무현 재단하고 민주당 측이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자 대장동 성남협부시 이런 거는 이 본인을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요 노무현 센터, 요 노무현 재단 요거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왜 계속 허위 사실을 말하도록 그냥 놔두냐? 예, 비꼬는 거죠. 꼭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라. 간곡히 바란다. 이렇게 지금 비아냥을 하고 있는데 요거 오래간만에 김경률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옳은 말은.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이 끝나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옳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86 특권 정치 청산이라고 했는데 86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 년대 운동권 경영 하나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면서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운동권 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죠. 우리 모두가.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요번에는요. 지금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이게 삼선 의원이에요. 예, 삼선 의원인데 이분이 말이죠. 이번에 공천 과정을 뚫지 못했어요. 공천 일종의 이제 불복종이 되겠죠. 자, 요 얼굴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유승희입니다. 이게. 예. 전 의원이 결국은 이제 오늘 탈당을 했어요. 탈당. 예. 탈당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탈당편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들어가겠다. 자, 이 새로운 미래 주장이 뭡니까? 양당 이 구조, 독점 구조 이거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지를 밝힌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보다도 용기 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신 분들 이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동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 이 유승희 전 의원은요. 그 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당에 대해서 서운함도 내비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2017년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지지해 왔는다. 그래서 원조 친명인 제가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다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는데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이를 핑계로 해서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예비 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승희 전 의원은 누구냐?
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17대 때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가지고요, 19대, 20대 두 번 다 성북갑에서 지역의원을 연임한 3선 의원입니다. 중진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 22대 정선의 예비후보 적격심사를 신청했는데요. 이번 적격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21대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경선 불복했다 이거죠. 요걸로 지금 이제 예비후보조차도 자격을 못 받은 겁니다. 여기에 열불이 나서 결국은 탈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돈봉투 지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말이죠. 2021년도 4월 28일 날이죠. 외통의 소회의실에서 이 송영길이 지지 조찬 모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돈봉투를 받았어요. 요때 한 10명이 참석했는데 총 이들 중에서 3명, 즉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 이 사람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다 마쳤고요. 나머지 7명을 검찰이 조사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7명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소환 요구를 받은 의원들 중에서는요, 해당 날짜에 출석한 의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 의원들이요, 총선 전까지는 일정이 빡빡해서 출석할 시간이 없다. 총선 뒤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데 내가 왜 혼자 조사받았냐? 그거는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 통과만 딱 되면 전부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공천을 받으면 또 이제 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괜히 검찰 조사받다가 신문에 나오고 사진 찍히고 그러면은 예비 후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천 자체가 날아갈 무산될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검찰에 출석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검찰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찰도 총선 전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을 제하고는요, 회기 중에는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국회 동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 요거 때문에 결국은 이 또 회기 중이고,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소환을 할 수가 없는 또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 때문에 또 이 정치권의 또 하나의 갈등 이슈, 그러지 않아도 이제 검찰 독재 비판하잖아요. 이런 검찰 독재론에 본의 아니게 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이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서 또 조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법조계에서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스크럼 짜듯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의원들 협조가 없으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아마도 시간이 확실히 더 많이 걸릴 것이 아니냐. 자, 이러한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참 큰일 났어요. 이걸 보면.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가 사실상의 이제 확정적 보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예, 지금 그 분당갑, 그 안철수 지금 의원이 있는 분당갑에 말이죠, 친노 핵심인 이광재를 전략 공천한 방안을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말이죠, 분당갑 지역은 민주당의 김병관 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표 차이로 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분당갑은 원래 이 강남처럼 해서 보수세가 비교적 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김병관이가 지금 민주당으로 있다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우리 이제 김은혜 의원한테 뺏겼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다시 이제 그대로 이어받은 지역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광재가 본래 종로에 출마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사회인 곽상원 변호사한테 양보하면서 종로를 포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로까지 포기한 이제 거물급이기 때문에 이광재 총리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경선을 시켜?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광재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현재 누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의 친명의 핵심인 김지호 정무조정실 부실장이 뛰고 있어요. 김지호 정무부조정실. 자, 그리고 또 누가 뛰고 있느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여선훈 전 직방부사장도 또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분당갑 추천이 이제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야당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이광재의 경우는요, 세종, 강원, 그리고 서대문, 여기에서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꽃노래패가 아닌가, 어딘가는 받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